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기업가 정신에 답이 있다의 저자 김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직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취업할래, 창업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창업만 들어가도 뭔가 좀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도전적입니다. 창업할래, 창직할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직은 아직도 낯선 개념이죠. 창업이 기업을 세우는 것이라면 창직은 말 그대로 직업이나 직무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창직을 통해 구현되는 양상이 창업, 취업, 자유업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창직은 창업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직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창직의 조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창직의 6계명을 꼭 기억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그 6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튀어야 산다. 발상의 전환으로 다른 사람이 못 본 틈새 시장을 찾아내자. 둘째, 직업의 세계를 이해해라. 의미 있는 직업들을 합치거나 세분화하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학창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시대보다 한 박자만 앞서가라. 시장의 동향이나 미래 트렌드를 분석해 5년 정도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을 구하라.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 다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여섯 번째, 실패를 활용하라. 당장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와도 좌절하지 말고 노하우를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다양한 창직 아이디어들은 끝이 없습니다. 창직 전문가와 국가가 인정한 창직 결과로 나온 직업들만 봐도 K푸드 외교관, 로봇 엔터테이너, 반려동물 사진사, 난독증 전문가, 길 연구가, 기상 컨설턴트, 스토리 컨설턴트,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유아 수면 컨설턴트, 상품 스토리텔러, 시니어 여가생활 매니저, 홈스쿨 코디네이터, 주택 하자 평가사 등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창직에도 기본은 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생활 방식과 제도의 변화, 직업 가치의 변화 등 미래의 변화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변화의 근본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와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변화의 원리가 먼저 있고 이에 따라 사람의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활용의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가 필요, 가치가 직업 변화와 굵직한 원리를 만나면 세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외국 인력 유입 정책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직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창직 아이디어의 발상은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 시대 변화를 읽고 변화의 원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 요인 등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만듭니다. 음식을 말하는 푸드와 교육자를 의미하는 에듀케이터의 합성어로 식생활 교육 전문가를 일컫는 푸듀케이터라는 창직을 이뤄낸 노민영 대표의 말에는 창직의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배경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민영 대표 역시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계가 있는 사회 문제와 사회적 필요를 파악하다 보니 일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창직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미래 직업 변화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특정 제도가 생겨나면 그에 따라 직업의 필요성이 따라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시제도의 변화, 이민제도, 학교제도, 기후변화에 의한 제도,
제도에 따라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직업의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직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아이디어만 낸다고 다 창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창직은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두 가지. 첫째, 직업으로서의 적합성과 둘째, 창직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직업으로서의 적합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성과 계속할 수 있는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창직으로서 적합하려면 노동시장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도 배워서 할 수 있는 보급 가능성도 있어야 하죠. 이제 그럼 창직을 해볼까요? 요즘 자신의 삶의 행복을 최대 가치로 두는 욜로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죠. 이런 사회 변화에 힘입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웰니스와 코치가 결합한 웰니스 코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돌본다는 의미의 케어와 관리자라는 의미의 매니저가 합쳐져 케어 매니저가 등장했습니다. 개요지원 전문원이라는 케어 매니저는 국가고시도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푸드케이터도 음식과 교육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진사, 창작자 에이전트, 의료관광 컨시어지, 시니어 여가생활 매니저 같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로운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경찰과 도시생활 방식을 합하여 도시치안 모바일 설계자라든가 3D 기술과 교사를 합하여 가정 3D 큐레이터, 화재와 바이오의 개념을 도입하여 스쿨 소방관 혹은 학교 안전평가원 같은 직업도 가능할 텐데요. 사물 인터넷이나 자원의 개념을 활용하면 식품별 함량 측정 프로그래머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도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